네, 앞서 보신 주민자치의 내용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지난 2017년 관련 법안이 개정됐다. 이 3년여 만에 빠진 건데 지역마다 특색이 있다 보니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번 포럼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을 텐데 이 포럼을 주최한 자치와 사람 유창복 공동위원장 화상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창복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 주민자치는 여러 자치구에서 시범동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다 보니 명확한 차이를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을 한 후에 그 필요성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현대는 대단히 다원화된 사회입니다. 동네마다 지역마다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고 또 절실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도 무척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정책으로는 그 효과를 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동네마다 맞춤형 정책이 아주 네. 세세하게 기획이 되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시민들은요, 공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참여 의지가 높고 또 네. 의식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문제만큼은 우리 동네 사람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가려운 것을 제대로 긁으려면 동네 사람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런데 네. 시민이 가장 효과적으로 참여하려면은 시민에게 권한이 주어지면 됩니다. 음, 참여하라, 참여하라, 독려한다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이 주어지면은 참여하지 않아도 스스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동네 문제는 스스로 결정하고 네. 스스로 책임지는 것. 이게 바로 자치거든요. 그래서 음. 동네마다 주민들이 책임지는 자치가 활성화된다는 것. 뭐 새삼스러운 얘기인데 이번 포럼을 통해서 더욱더 이 네. 상식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포럼에서 이 현장 이야기와 또 정책 자문을 듣고 또 법안의 이 개정의 방향성 등의 성과가 어땠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동안 사실은 행안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한 600개가 넘는 네. 읍면동이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읍면동 수에 비춰보면 20%가 넘는 숫자이고요. 또 200여 개의 자치단체 중에서 거의 100개에 가까운 자치단체가 몇 네. 개 시범동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자치회 전환이 대세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것에 근거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과정에서 이 주민자치법이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게 그냥 통째로 음, 누락되는 과정에서 무척 속상하고 힘들었었는데 아무튼 이번 포럼을 통해서 진짜로 동네 일에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참여하니까 음, 뭔가 바뀌더라. 또 그 네. 과정에서 이웃들과 친해지고 아름도 많아지고 음, 우리가 나서니까 우리 동네가 바뀐다라고 하는 이런 보람과 행복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이 참여하신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네. 역시 지금의 시민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자고는 욕구가 있고 또 음. 참여한 분들은 그런 효능감들을 다 느끼시는구나. 그래서 이 자치의 당위성들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우선 이 법안 개정을 또 위해서 서울에서는 비상대책위를 꾸리기도 했고요. 또 자치의 사람처럼 이렇게 주민단체 활동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같이 함께 어떻게 해보겠다 활동 계획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서 근거 조항이 빠지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전국에 주민자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단체 조직들이 비대위를 구성을 해서 법안을 다시 복구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개정안이 발의가 돼서 복구하겠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네. 근거 조항만이 아니라 자치회가 어떤 권한과 어떤 조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세히 기재된 이 주민자치의 기본법도 함께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는 비대위가 중심이 돼서 전국의 방방곡곡 동네마다 음. 읍면동 자치회마다 이 법안들을 토론하고 학습하면서 전국적으로 이게 왜 필요하고 또 꼭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공론을 모으는 작업을 아마 이 작업에 주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 전까지 기존의 자치회가 잘 운영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제대로 네. 운영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뭐 20%가 넘는 읍면동이 전환되고 있지만 여전히 과제는 소수의 동네 유지들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동네 사는 사람 누구라도 참여의 의사와 의지가 있는 분들은 다 참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민주적으로 서로 토론하는 것. 그래서 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을 민주적으로 잘 해나가는 것. 네. 이거는 법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문하고 관행이기 때문에 바로 구성과 운영의 민주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 자치회에 참여를 하니까 동네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그래서 내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더라. 즉, 문제 해결력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주민자치회가 지속 가능할 수 있겠죠.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을 어떻게 챙겨야 되나, 노인들 우울증도 오고요. 노인들 아픈 사람들을 안전하게 안심하게 동네에서 어떻게 챙겨야 하나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치회가 중심이 돼서 해결해내고 또 이 과정에서 일자리까지 만들어진다면은 네. 그야말로 자치 시대가 활짝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번 포럼 이후에 또 다른 준비된 계획들 또 있으신가요? 주민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신다던가? 법안이 공식적으로 어제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대위에서 바로 이 토론을, 공론을 어떻게 벌여갈 건지를 지금 네. 아마 계속 논의하고 있어서 조만간 이 공론화 계획에 대한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주민자치에 관련된 소식은 또 저희가 다음에 기획된 아이템으로 또 선정이 되면 한번 출연해서 더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